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 YBM 두 남자 토익의 저는 권영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2019년 1월 12일 토익 데뷔 특강으로 인사드리게 됐고요. 또 이 추운 겨울에 또 열심히 토익 공부하시다가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영상 보러 오셨을 텐데 12일이면 일단 중간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점검의 개념을 시험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 12월 달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2주 더 하시고 시험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거나 시험 전에 정리 너무 중요하니까 저랑 같이 잘 해보시고, 자, 오늘 저는 기본적으로 파트 5와 6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아무래도 정리가 제일 잘 될 만한 게 두 가지 파트예요. 그래서 독해 파트 7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어떤 그런 그 데뷔 특강 목록을 보시면 제 강의가 또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독해를 다룬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잡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략부터 전달드립니다. 일단은 기출문제가 해답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은 기출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토익은 나오는 유형이 조금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상 문제를 많이 푸시건 아무리 비슷한 문제 풀더라도 제일 좋은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도 역시 ETS 토익 기출 공식 입문서에서만 문제를 뽑아서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하시면 시험 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좀 독한 소리일 수 있는데 독학하는 습관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익 공부 같은 경우는 1년, 2년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안 계시죠. 그죠? 빨리 좀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강의를 듣건 학원에 가시건 또는 뭐 책을 사든 간에 공부를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풀고는 있는데 틀리고 풀긴 풀었는데 시간에는 못 풀고 다 방법이 잘못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너무 도움이 되니까 초반에는 또는 공부할 때는 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필기 및 암기보다는 끄덕임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받아 적고 그리고 암기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 토익 시험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 나왔던 걸 딸딸 외워서 푸는 것들이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운 문법이라도 명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도 여러분이 끄덕일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드릴 거니까 잘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같은 맥락이죠. 이해와 암기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암기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해와 함께 외워주셔야지 기억이 더 오래 가고 문제도 잘 풀 수 있고 응용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파트 5부터 출발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전략을 좀 적어놨는데 일단 기초 전략 4가지입니다. 자, 문법은 기초 토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문법, 영어 문법은 필요 없다. 그냥 단어만 열심히 외우고 그냥 뭐 영화 많이 보고 막 그냥 따라하면 된다. 회화에선 도움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토익 시험을 볼 때는 문법이 잡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듣기도 잘할 수 있고 독해도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문법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묻는 부분 몇 개 없어요. 한 16, 17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챕터를 꼼꼼히 공부하는 거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아주 쉬운 문법에서 꼼꼼히 잡아가는 과정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풀이는 빠르게, 리뷰는 천천히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문제 푸는 공부를 하실 때 풀이는 최대한 빨리 푸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토익 시험 볼 때 시간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고 싶어 하는데 빨리 푸는 방법은 뭐냐면 내 사고의 속도를 빨리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사고의 속도 빨리 하려면 시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내가 평소보다 빨리 푼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리뷰는 최대한 천천히 해주시면 좋아요. 리뷰는 최대한 천천히 하시면서 이게 이랬구나 저랬구나 정리를 천천히 하시는 게 좋으니까 풀 때는 빠르게, 리뷰는 천천히 기억하셔서 잘 해주시고, 자, 단어의 중요성. 물론 문법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어휘가 안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적어놓은 겁니다. 문제풀이 전이 아니고 문제풀이 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복화책을 사셔서 다 외우시고 문제 푸는 것보다는 일단 문제를 푸시고 틀린 문제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셔서 외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차피 문제를 풀 거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단어 정리 잘 해두시고, 그리고 오답 노트. 이런 것들은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검색해 보셔도 많이 나오니까 많이 보시면, 또 오답노트는 특히 RC 파트에서 파트 5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서 꼼꼼히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파트 5는 4가지 포인트로 오늘 정리를 했는데 이 4가지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한번 쭉 문법 강의를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실전 강의 막 들으면서 문제 풀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신데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를 4가지로 정리했고 이 포인트에 따라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어휘 문제 풀이에요. 어휘 문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본인이 가진 점수가 700점 정도 이상이라면 문법 문제는 아마 거의 맞으실 거예요. 근데 어휘 문제가 어렵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결책을 드릴 건데 로지컬 리즈닝입니다. 우리나라 보려면 논리적인 추론인데 말 그대로 뭐냐면 답은 특히 어휘 문제라면 무조건 근거가 있어요. 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내 상식에 비추어서 상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 안에서 논리적인 근거를 찾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한국말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새 제품 발표를 위한 몇 주 동안의 작업 빈칸이에요. 오케이? 그럼 작업. 우리나라 말하는 작업 동안에 작업을 위해서 작업까지 작업 후에 다 말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막 상상을 합니다. 그래 새 제품이니까 새 제품 그동안 해왔을 거야. 그래서 뭐 동안에 새 제품을 위해서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분명히 근거가 있을 텐데 그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침내 보이세요? 자, 마침내는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셔도 우리나라 말로 마침내 보통 언제 쓰나요? 뭐 오랜 기다림 후에 마침내. 오랜 공부, 많은 공부 후에 마침내죠. 이 두 개의 단어가 짝꿍으로 잘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마침내가 로지컬 리즈닝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을 예로 골라준 그런 포인트입니다. 영어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빈칸에 전체를 넣으셔야 돼요. 근데 빈칸 뒤로 봤더니 2 weeks of work라고 해서 기간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ABC를 보시면 우리나라 말하면 2주 동안에 오케이? 또 2주까지, 2주 후에 다 말이 될 것 같다고. 하지만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 뒤를 봤더니 we finally finished it. 그죠? 마침내 마쳤대요.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logical reasoning을 보시고 답을 after로 결정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휘 문제는 첫 번째로 일단 구조 분석 하셔야 돼요. 근데 분석 후에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서 문제를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실제 문제 가볼게요. 자, ABCD 봤더니 얘는 지금 division, assistance, statement, association 많은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 어휘 문제야. 읽어가야 돼. community, housing, authority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분명히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 보셔야 돼요. 자, 구조 분석 봤더니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가 동사고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봤더니 to first time home buy 전명구까지 수식어까지 있어요. 구조를 봤더니 눈에 띄는 단어가 보이세요? 자, 첫 번째 주어가 당국이 뭔가를 제공한대요. 정부 당국이 뭔가 제공을 해야 돼. ABC를 봤더니 당국이 부서를 제공해요. 뭐 좀 이상하죠? 그죠? 당국이 협회를 제공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지? 뜻이 뭐냐면 얘는 도움 보조고 얘는 진술 또는 명세서라는 뜻입니다. 두 개 중 고르시면 돼요. 또 찾아봤더니 여기 보이세요? 뒤에 전명구를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to 처음 집 구매자입니다. 처음 집 구매자한테 정부 당국에서 뭘 해줘야 돼요? 도움을 주는 게 맞겠죠. 다 뭐로 고르셔야 돼요? 얘가 답이 될 겁니다. 분명히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한 가지 유념할 거 뭐냐면 여러분 문법 공부하실 때 들어보셨나요?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구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지워라 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문법 문제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에서는 전치사구가 답의 근거를 거의 매번 갖고 있으니까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자, 또 갑니다. 그래서 또 뭐 고유명사 나왔고요. has enjoyed 블라블라. 특징이 뭐냐면 토익은 여러분 쉬운 문제일수록 고유명사가 이상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제페 하고 싶을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회사 이름 주어 나왔고요. 그리고 동사 나왔고요. 블라블라 세일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빈칸은 세일을 꾸미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자, 봤더니 첫 번째입니다. 동사가 뭐냐면 즐겨왔대요. 즐겨. 회사가 왜 즐겨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즐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뒤에 목적어도 뭔가 좋고 긍정적인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판매니까 A, B 중에 판매가 긍정적일 것도 한 개밖에 없거든. 그리고 그 뒤도 보시면 보이세요? Since the start of this fiscal year입니다. 회계연도의 시작 이래로 어떤 판매를 즐겨왔다. 뭐가 맞을까요? 가장 꾸준한 판매가 맞겠죠. 오케이, 이런 논리적 근거를 잡으셔서 답을 찾는 거 중요하니까 그거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얘도 명사 어휘 문제인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나름 어려웠던 문제로 좀 볼 수 있는데 훑어보시면 마찬가지로 자, 첫 번째 빈칸 앞에 동사가 뭐냐면 socialize with요.
뭐 소셜은 들어보셨죠? 거기에 is가 붙으면 동사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사귀다 또는 뭐 교제하다, 뭐 사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ABC를 봤더니 내가 사교하고 싶은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테넌트 하나 있고요. 세입자이고 그다음에 동료가 있습니다. 오케이? 2개 중에 고민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논리적 근거는 전면구를 가벼이 여기지 마라. 오케이? 그 뒤를 봤더니 다른 부서들 안에 있는 빈칸과 사교하는 거예요. 누가 맞을까요? 동료가 의미상 잘 어울리겠죠. 오케이, 이런 근거로 답을 찾아가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어휘 문제는 단어 공부가 선행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A, B, C 뜻을 다 알아도 틀린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논리적인 근거를 잘 찾아가는 과정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A, B, C 먼저 뜻 설명드릴게요. 생소할 수 있으니까. 자, 프로세션 절차, 그리고 개발, 카테고리는 뭐 카테고리고요. 그리고 퀄리피케이션 자격 또는 자격증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분석해 봤더니 지금 주어는 모든 공장 직원들 얘들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의 빈칸을 따라야 됩니다. When operating, 작업할 때까지 나왔네요. 첫 번째, 따라야 된대요. 따라야 돼. A, B, C 중에 따라야 될 만한 게 몇 개 없습니다. 봤더니 절차를 왠지 따르는 거 잘 어울릴 것 같고, 그죠? 개발을 따르는 거 좀 이상하죠. 오케이? 지우셔야 되고, 카테고리 따라야 된다 왠지 좀 될 것 같아요. 퀄리피케이션 자격증은 좀 어색한 편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시면, 자, 빈칸 뒤에 when operating heavy machinery 보이세요? 그래서 무거운 기계를 작동할 때 직원들이 뭘 따라야 돼요? 어떤 표준적인 안전 절차를 따라야겠죠. 그래서 의미상 예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꼭 활용을 잘 해주시고 앞으로 문제 풀 때 이걸 찾는 연습을 꾸준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 로지컬 리즈닝 중요하니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요거는 뭐냐면 답은 제가 지금 예라고 했는데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자, 답이 일단 제가 A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리뷰할 때 자, 답이 A예요. 근데 내 상식이 비춰보면 아니 자격 따르는 거 아니야? 표준 자격이 있는데 그거 따르는 거 아니야? 이거 막 고민을 하십니다. 막 고민하다가 근데 답이 A야?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 갔어. 시험장 갔는데 비슷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뭐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날까요? 내가 고민한 오답인 D밖에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거기서 답을 또 D로 고르시게 돼요. 아니 지금 공부할 때 이 문제 하나 맞추는 게 중요해요? 실제 시험이 중요해요? 실제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리뷰할 때 절대 오답 갖고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오케이? 제가 정답을 A라고 했으면 얘를 빈칸에 집어넣어서 이 완벽한 문장을 한두 번 더 읽어보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니까 그 포인트도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 하나 말씀드릴게요. When operating 기억하시고 자, when은 접속사가 맞는데 근데 ing가 붙어 있죠. 그죠? 이것도 문부적인 포인트로 기억하시고 when은 접사니까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맞는데 생략을 통해서 분사만 나올 수도 있어요. when ing, when pp. 해석은 뭐뭐 할 때, 될 때라고 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는 목적어 유무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가 포인트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유형 가겠습니다. 자, 토익 시험에서 또 빠지지 않는 것이 형용사, 부사 또는 한정사 같은 수식어 문제입니다. 이거 좀 잘 나오는데 적어놨지만 자리 배치가 너무 중요해요. 토익 공부 좀 해보셨죠? 형용사가 누굴 꾸며요? 명사를 꾸미고 부사는 뭐 빼고 다 꾸미죠? 명사 빼고 다 꾸미죠. 오케이? 그런 성질을 기억하셔서 일단 자리 분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쨌거나 뭔가를 꾸미는 수식어예요. 그럼 얘들의 제일 중요한 짝은 당연히 피수식어겠죠. 이 연결을 기억하셔서 잘 매칭 시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럼 얘도 어휘 문제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빈칸 앞에 해즈 보이시죠? 빈칸 앞에 PP 보이시죠? 이건 뭐예요? 현재 완료시 동사입니다. 자,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일 모레 시험 보실 분들이 이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꼭 뭐 일정지 하시던지 좀 적어두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부사의 자리입니다. 기억하기 첫 번째. 자, BPP 무슨 태요? 수동태죠. 그 사이에 부사 들어갈 수 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ING가 무슨 시제예요? 동사의 진행 시제. 그 사이에 부사 들어갈 수 있고 또 have PP가 무슨 시제예요? 완료 시제죠. 완료 시제.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복잡한 동사구 사이에는 부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요. 수동태는 목적어를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지잖아. 그럼 수동태는 여기서 문장이 끝났지. 근데 끝났으면 여기 또 뭐가 나올 수 있어? 부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사의 자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 이 문제도 보시면 현재 완료 사이잖아요. 들어갈 건 부사밖에 없어요. 얘가 부사예요? 얘가 부사예요? 얘가 부사예요?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습니다. 자리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요거 하나 더 완전절 주동목이는 완전절이 있다. 그 앞뒤엔 부가적으로 또 부사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로 기억하셔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사의 자리로 기억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얘도 형용사 부사 문제를 볼 수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포인트는 more 보이세요? 자, more건 뭐 most건 more건 most건 얘들은 수식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빈칸 바로 앞에 얘들이 있다면 일단 지우시면 돼요. 지우세요. 그럼 지웠더니 빈칸이 뭐가 보여? are becoming 보이죠? are become, become의 진행시입니다. become은 기본적으로 주격 보어를 가지기 때문에 형용사라니까 얘를 결정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참고로 기억하시고 얘들은 주격 보어를 가지는 대표적 동사입니다. 시험 전에 꼭 기억하셔서 활용해 주시고 얘들 바로 뒤엔 지금처럼 형용사가 보어로 답으로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치고 싶네요. 지금 뭐 영상을 보시니까 제가 실수했는데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보시면 자, 부사 지우시고 비동사 뒤에 주격 보어 자리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보어가 두 가지 있죠. A 그리고 D가 가능합니다. 자, impressive는 인상적이라는 형용사니까 들어갈 수 있고 A는 PP잖아요. PP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정확히 해석을 해볼게요. impress는 기본적으로 인상을 남기다는 감정 유발 동사입니다. 그러면 과거분사를 바뀌면 해석 어떻게 해요? 인상을 받게 된 거죠. 인상을 느낀 거예요. 감정은 사람이 느껴요? 사물이 느껴요? 사람이 느끼잖아.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꾸며야 됩니다. somebody를 꾸며야 돼. 지금 비동사 뒤 주격 보호라면서요. 주격 보호 누굴 보충하는 거예요? 주어를 보충하는데 주어를 찾아갔더니 conference거든. conference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죄송합니다. 주어를 봤더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전면구, 묶어, 전면구 쭉 묶고 전사하고 다 묶고 그것이 묶은 거야. 다 지울 수 있어. 전사가 수식어니까. 지금 주어는 뭐냐면 the range예요. range. range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얘는 일단 안 될 겁니다. 다 모르고 오셔야 돼요. D가 답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또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보고 나서 이런 생각 문득 드시면 계실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형용사랑 분사가 보기에 나오면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냥 형용사 고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냥 D 고르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오케이? 기억하세요.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은 ETS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꼬아서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기에 형용사랑 부사가 있다고 무조건 형사 찍으시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두 개 좀 골라볼까요? 자, 얘는 해석하면 어떻게 해? 연장된. 얘는 어떻게 해요? 광범위한 뜻입니다. 빈칸에 지금 뭘 꾸며요? 마감 시한을 꾸며요. 연장된 마감 시한이 맞아요? 광범위한 마감 시한이 맞아요? 음성 보셔도 연장된이 맞겠죠. 연장된. 오케이? 죄송합니다. A가 답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형용사 고르면 틀릴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전이랑 어떤 그 문제도 해석으로 푼 거니까 꼭 기억하셔서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우리가 지금 형용사 부사 포인트 파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부사는 품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빼고 다 꾸밀 수 있거든요. 전명을 꾸밀 수도 있고 부사절을 꾸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완전절이 있으면 그 앞뒤에 부가절로 뭐가 들어간다고? 부사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오케이? 그럼 지금 구조를 보시면 쭉 해서 prompt response 문장이 끝났어요. 끝났어. 그리고 빈칸 뒤를 보시면 얘는 전명구니까 그냥 없다고 보셔도 돼요. 없다고.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완전절 그리고 빈칸이요. 완전절 그리고 빈칸.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부사 나와야죠. 답은 얘밖에 안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사는 회화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부사는 사실 거의 안 배워요. 왜냐면 부사는 뭐 가능해요? 생략 가능하니까 잘 안 배우거든. 뭐 안 써도 되는데. 근데 토익에서는 부사가 생략 가능하니까 자리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많이 묻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기억을 꼭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7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이거 잘 보시고 이런 문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뭐 every 나오고 막 뭐 many 나오고 막 whole 나오고 막 헷갈려요. 오케이? 자, 일단 보시면 지금 빈칸에 한정사가 들어가서 informational packet, 패킷을 꾸미자. 패킷은 소포라는 뜻도 있고 뭐 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은 정보 관련이니까 어떤 그런 컴퓨터 관련된 한 단위로 전선 데이터의 패킷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가산명사예요. 자, 설명 드릴게요. 먼저 many부터 해볼까? many는 다 알지. many는 뭐야? 많은.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가산명사 복수가 나와야죠.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복수 명사가 필요한데 단수가 나와있으니까 지우셔야 되고. few도 마찬가지. few도 몇몇 소수니까 기본적으로 복수가 필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지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every랑 whole이 남았어요. 오케이? 일단 답은 일단 every가 맞고, every는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하냐면 모든이라고도 하지만 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상 보셔도 A가 잘 어울리는데 whole이 안 되는 이유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세요? 다 한정사라고 했지. 근데 whole은 뭐라고? 형용사라고 기억하세요. 자, 이따가 추가 설명 드릴 건데 기억하세요. whole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가산 단수명사 앞에 whole이 있다면 그 앞에 어나 더 같은 한정사가 또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the whole book, the whole country 이런 식으로 whole 앞에 어나 더가 붙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빈칸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whole은 안 되고 A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 드린 거예요. 잘 보세요. 토익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가사명사 있죠. 셀 수 있는 명사는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apple 혼자 절대 못 써. an apple 또는 apples가 돼야 돼. 가사명사라면 앞에 한정사 이런 게 붙던지 뒤에 복수편이 붙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것은 형용사는 한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형용사가 있더라도 가사명사라면 여기 어나 더나 s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까 whole의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가사명사 앞에 whole이 있더라도 그 앞에 이런 게 있던지 뒤에 s가 필요하다는 소리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문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whole은 될 수 없다라는 거. 오케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추가 포인트 또 팁 하나 좀 적어두시고 요거는 지금 올은 복이 없었는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걸 설명 좀 드릴게요. whole하고 all의 차이점이 둘 다 모두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whole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the whole book, the whole country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책 한 권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그죠? 그 다음에 whole day면 뭐 아침 저녁까지 그 전체. 그래서 의미상 한 개의 전체를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기본적으로 all 같은 경우는 적어놨지만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그거의 모두, 무리 중에 전부 이런 뉘앙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all the books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거 전부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all the people이 되면 사람들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요건 제가 유튜브에 가시면 저희 두남자 TV라고 저희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토익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those who 뭐뭐인 사람들이죠. 참고로 기억할 건 뭐냐면 뭐뭐인 사람들로 했을 때는 표현들 중에 대명사는 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those who, 또 one 있죠. 뭐 someone who, anyone who, 그리고 body, 뭐 somebody who 이런 거 가능하셔야 돼요. 다른 대명사는 안 되죠. I who 돼요? 안 되잖아. he who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기억해 두시고 추가편 이거 많이 모르실 겁니다. 뭐냐면 도주후가 뭐뭐인 사람들인데 이때 도주를 꾸며주는 수식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고 두 가지 기억합니다. only 도주가 되면 단지 뭐뭐인 사람들만이 이런 뉘앙스, all 도주가 되면 뭐뭐인 모든 사람들이 이런 뉘앙스니까 이것도 잘 나오는 포인트로 꼭 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치사 접사 문제풀이. 자, 이건 제가 굉장히 반가운 게 뭐냐면 아주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좋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도 전치사를 되게 어려워하시고 접사를 되게 어려운데 왜 어려워하냐면 뉘앙스하고 어떤 그런 의미에만 집착하니까 그런데 적어놨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분석이 중요해요. 대상에 대한 말 그대로 구조 분석을 잘 하시면 전치사 접사 문제는 해석 없이 풀리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A, B, C 보시면 B는 접속사고 A씨는 전치사고요. since는 뭐 전점이 다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자 투부정사가 시작한 게 지금 여기서 끝나 있는데 빈칸에 뭐가 들어갈 거 그 뒤에 명사 한 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일단 접사는 아니겠죠? 접사는 문장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ince는 전체로 쓰이면 뜻이 뭐밖에 없냐면 since 전체 쓰면 뭐밖에 없냐면 이래로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말 해보셔도 뭐뭐 이래로 뭐뭐 해왔다. 그러면 현재 완료 동사가 잘 쓰이기 때문에 have pp가 문장에 필요하다는 것 또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해석 없이 이미 두 개는 날라갔습니다. 이제 A하고 C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셨나요? 어몽은 셋 이상 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복수 명사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within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내란 뜻이니까 기본적으로 단수 일반 명사 나온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빈칸 뒤를 보시면 company 단수니까 뭐밖에 안 돼요?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적어두시면 within 같은 경우는 기간을 표현할 때는 복수 명사 가능합니다. within 2 weeks는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명사 할 때는 단수를 갖고 온다는 거.
오케이?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또 문제 갈게요. 자, 전치사 문제인데 요건 뭐냐면 쉬운 전치사들인데 좀 어려워하신 분들이 계셔서 언급을 드리면 요 두 가지만 좀 강조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전치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뒤에 명사가 일단 제일 중요하거든요. 뒤를 봤더니 business ethic, 어떤 뭐 사업 윤리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윤리에 관하여 될 것 같거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보시던지 앞에 있는 동사까지만 보시면 돼요. 봤더니 will be moderating the discussion. 어떤 토론을 중재할 것이다. 무슨 토론이에요? 어떤 윤리에 관한 토론이 맞겠죠. 결정하시고 to를 되게 좋아하세요, 학생분들이. 그래서 보기에 나오면 되게 답을 많이 고르시는데 to는 뭐라고 기억하시냐면 이렇게 적어두세요. to는 지향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to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향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go to the office. 그죠? come to me 이런 식으로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문장에 동사가 지향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없다면 to를 절대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went 같은 경우 가능하겠죠. went to the office 가능하죠. 그리고 I submit the document to him. 그에게 제출했다. 말이 되잖아. 내가 좀 전에 문제는 will be moderating이기 때문에 지향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to를 고르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냥 to건, into건, onto건, toward건 to가 있으면 다 지향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7번입니다. 7번 같은 경우는 반가운 문제죠. 자, A, B, C를 보시고 우리가 다른 공부를 해보셨다면 품사 가시나요? 자, A는 뭐로 끝났어요? 전사로 끝나면 전사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therefore는 접사 아닙니다. 접속 부사예요. 오케이? 그리고 C는 뭐로 끝났어요? 전치사. 오케이? 전치사고 D는 although 비록 뭐뭐 일조라더라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좀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요거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생소하면 꼭 적어두세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다.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다. 자, 접사가 있으면 문장이 몇 개라는 소리예요? 2개죠. 그럼 동사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겠죠. 이걸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봤더니 여기 동사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봤더니 또 is 동사 보이시죠? 몇 개예요? 2개. 자, 물어볼게. 콤마 가지고 문장 2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케이? 문장 2개는 반드시 접사 필요합니다. 접사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푸른 문제가 나왔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또 비슷한 문제입니다. 얘 또 봤더니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 잡으시면 동사가 있고 여기 동사가 있거든. 근데 접사 필요해. 아닌 거 지울게. 세 개 중에 고르면 돼. 들어보셨나요? whereas는 반면에란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although는 좀 전에 봤죠. 비록 뭐뭐 일지라도는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whether는 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 접속사 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공식 하나 갖고 왔는데 기억해 보세요. 자, 주어가 있어. 타동사가 있어.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죠. 네, 목적어 나올 자리에 갑자기 빈칸과 함께 주어 동사가 또 나왔다. 빈칸은 명사절 접사를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방금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라며. 목적어 자리 지금 하나의 절이 있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명사 자리니까. 이건 당연히 지금 명사절이란 소리예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명접이 나와야지. 오케이? 지금도 보시면 자, to find out 보이세요? find out. find out에 목적어 필요하거든요. 근데 목적어 필요한 자리에 빈칸이 이끄는 주어 동사 명사절이 있는 겁니다. 빈칸은 명접 자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밖에 안 돼요? whether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인지 안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purpose 하나 기억하시고 purpose는 목적이고 지금 나온 대로 is to 부정사를 좀 기억하세요. 몇 개 적어보면 뭐 aim도 있고 뭐 goal도 있고요. 그죠? 또 purpose도 있고 objective도 있죠. objective. 다 목적, 목표라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is to 부정사를 잘 가지고 달고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to 부정사 아까 to는 지향성이라고 했는데 to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나 목적은 앞으로 할 거니까 짝꿍으로 잘 쓰인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의문사 문제인데 이건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니 의문사는 실제 시험에서 만난다면 LC 같은 경우는 의문사를 보시면 당연히 의문문에 쓰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의문문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특히 파트 5에서 의문사를 보신다면 일단은 접속사로 판단하세요. 오케이? 같이 한번 소리 내볼까요? 의문사는 접속사다. 자, 의문사는
접사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보기에 접사 있는 거니까 이걸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볼게요. 동사 어디 있어요? Does not accept. 또 어디 있어요? Have appeared가 동사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접사 필요하니까 접사가 아닌 얘는 지울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whose는 딴 건 다 몰라도 whose는 소유격인 걸 아시죠? 소유격. 소유격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빙가디 지금 얘가 명사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소유격은 탈락입니다. 그 what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뭐라고 적으시냐면 얘는 관계대명사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기억하시면은 명사절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편해. 그래서 what이 끄는 절은 기본적으로 명사절 기능이다. 앞에 선행사를 꾸미는 게 아니고 what절 자체가 명사 기능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지금 보시면 구조를 보시면 빈칸이 끄는 관계절이 앞에 이 원고를 꾸미는 자리이기 때문에 what은 안 돼요. 헷갈리시면 what은 선행사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앞에 명사를 꾸미는 기능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남은 것은 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로 대시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완전절 앞뒤 자리에 대한 문제풀이라고 했는데 오늘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절 앞뒤는 기본적으로 부사 자리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사 기능하는 다양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될까? 자, 정리합니다. 적어주시든지 또는 찍어주세요. 뭐냐면 완전절은 기본적으로 부사가 앞뒤에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사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전치사 이끄는 전명구 가능하죠. 오케이? 그리고 부사를 접사 이끄는 부사절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투부정사도 부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앞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사가 나와서 분사 구문 기능을 완전절 앞뒤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기억하시고 요거를 이 문제 적용을 해볼게요. 보시면 자 일단은 앞에 동사 earn이 있는데 접속사 없이 동사를 못 추가하니까 동사인 be는 탈락. 그리고 C는 명사인데요. 빈칸 바로 뒤 it 보이세요? 명사 바로 뒤 그냥 있어요?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부사도 it 앞에 이상하잖아요. 남은 것은 A밖에 없고 아까 본 대로 여기서 완전절이 끝났거든. 끝나고 나오는 분사 구문을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A밖에 안 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해석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구조를 기억하시고 완전절이 있는 경우 그 앞이나 그 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또 비슷한 문제인데 얘는 아까 뭐냐면 봐봐. 지금 보시면 콤마디가 완전절이에요. 블라블라 완전절이 있어. 그리고 그 앞에 넣어야 되는데 두 개 중에 붙고 있어. 좀 전에 보여줬지만 과거분사가 나올 수도 있고 투분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거든. 아까 이거 기억나세요? 가능해요.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다고. 그럼 차이점 뭐냐면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투부정사는 완전절 앞뒤에 쓰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뉘앙스로 보통 해석이 되고 분사구문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하면서 또는 되면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리가 가능하면 다 가능하면 어쩔 수 없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자리를 보시면 완전절 앞자리이기 때문에 A하고 B 둘 다 가능해요. 그러면 해석으로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결정하시면 돼요. 그럼 A가 들어가면 오픈되면서 하시면 되고 B가 들어가면 오픈하기 위해서 하시면 돼요. 맛있게 봤더니 6개월 전에 오픈되면서 거기가 되어왔다. 가장 인기 있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로 이게 맞을까? 아니면 6개월 전에 오픈하기 위해서 되어왔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다 물어보셔야 돼요. 얘가 답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완전절 앞뒤에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묻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결정을 꼭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파트 6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좀 해주는 독해가 좀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푸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버릴게요. 자, 독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분명히 푸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들을 정리해 드릴 거고 두 번째, 방금 얘기한 대로 접근법이 있는데 단어 삽입 문제 접근법이 있고 문장 삽입 문제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시험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 삽입 문제인데 요 네 가지 포인트예요. 캡처를 하시던 적어두시건 꼭 기억하시고 문제 풀 때 활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 풀다가 하나하나 언급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문장 삽입 문제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이따가 문제 풀 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캡처하시던 또는 적어두시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Refer to the following notice인데요. 일단 보시면
지문이 있고요. 빈칸이 4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읽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분명히 그 빈칸별로 보기가 있기 때문에 보기를 응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수동태 PP 어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주어는 뭐냐면 휴게실이거든요. 그럼 A, B, C, D 봤더니 휴게실이 왠지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휴게실이 왠지 리모델링 될 것 같기도 해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다시 읽어야겠다. 위에 노티스니까 뭔가 좀 나눠지는 거 아니?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파르시스는 중요함일수록 빈칸 답에 그거는 빈칸 뒤에만 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풀다가 감이 안 오시면 빨리 뒤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앞을 또 읽으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뒤로 갑니다. 읽어봤더니 in preparation for the construction 이미 끝났네. 그치? 공사에 대한 준비로. 공사 뭐야? 리모델링 하는 게 맞겠죠.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10번입니다. 10번은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더 보이시죠? that 보이시죠? there 보이시죠? they 보셔야 돼요. 자, 참고로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캡처하라고 했던 부분에 나왔던 표현인데 더 this 대명사까지 기억하세요. 한번 소리 내볼까요? 더 this 대명사. 자, 더 this 대명사 기억하세요. 자, 이건 뭐냐면 대명사란 것은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이고 this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더도 보통 그 차가 그게 무슨 말이야? 앞에서 말한 차가 이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앞에서 말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과 매칭시키는 게 첫 번째 거로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문장 삽입이건 단어 삽입이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번에 넣어야 되는데 문장을 앞에 읽어보시다면 앞에 읽어볼까요? While the first floor break room is closed. 그게 닫혀 있는 동안에 Human Resources Department 인사부가 has generously offered 관대하게 제안해줬대요. 뭘 제안했냐면 to share 공유하는 거예요. 뭘 공유해요? 그들의 방을 with us 우리와 함께. 오케이? 자, 그러면 6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읽어보면 막 개조하니까 막 냉장고 왠지 맞을 것 같고 뭐 또 막 개조하니까 막 개조 겪을고 막 말이 될 것 같잖아요. 그치? 전체 맥락에 너무 유의해서 푸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중요한 것은 빈칸 바로 앞뒤 연결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문장 삽입 풀 때 답이 좀 안 나와. 그러면 바로 앞뒤 문장에 비슷한 단어만 골라도 답일 때가 되게 많아요. 지금 바로 앞에서 무슨 얘기냐면 걔들이 방 공유하자고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가 답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펴볼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that room입니다. 그럼 that room이 뭐야? 앞에서 말한 얘들이 공유하자는 그들의 휴게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앞에서 말한 게 그거니까 스무스하게 어울리는 게 그게 맞겠죠. 앞뒤가 제일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은 is on the second floor by the elevator. 거기 2층에 있다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11번입니다. 11번은 이거는 뭐 문법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oneself예요. oneself는 무슨 대명사예요? 제기 대명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랑 일치하는 건데 11번에 지금 문장을 봤더니 여기 보이세요? please blah blah 명령문이에요. 선생님 명령문은 주어가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주어 you가 생략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명령문이 뭐예요? 네가 뭐뭐 해라. 이거니까 you가 생략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you로 보시고 yourself 골라주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결정하시고요. 자, 12번입니다. 12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장 전체를 좀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A, B, C 보시면 뭐 A는 진행, 진보고 B는 도네이션, 기부고요. C는 cooperation, 협력, 협조고 D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래 뭐 또 개조하니까 기부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정확히 해석해보면 마무리 짓고 있잖아요.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이런 데서 잘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고마워요. 좀 불편하겠지만 양해해 주세요로 마무리 지어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네 문제 풀었는데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 8가지 포인트 중에 몇 가지가 이미 적용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문입니다. Press release 보도자료고요. 보시면 또 여러 가지 헷갈린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는 A, B, C, D 보기에 단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처음 문제부터 문장 삽입이 나왔네요. 지금 빈칸이 어디 있냐면 요즘에 당연히 뭐 제일 앞은 아니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좀 잡아두시면 자, 이 회사가 환경연구협회인데 based in 블라블라 여기를 기반을 둔 협회고요. 그들이 받았대요. 뭘 받냐면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요. 어디로부터? 여기로부터. 그리고 그 보조금은 수여된대요. 제공된대요. for 뭘 위해서? proposal 제안을 위해서.
무슨 제한? 거기에 그 제출된 제한에 대해서 활용될 거고 그 자금들은 will be used 사용될 겁니다. on the energy efficient redesign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인 리디자인에 활용이 될 것이다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볼게요. 자, A, B, C, D 보시면 그래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더를 되게 함부로 많이 쓰지 않나요? 더를 회에서도 많이 쓰고 일반 문제 풀 때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앞으로 한번 눈여겨보세요. 파트 6의 문장 삽입의 그 예시 문장을 보시게 되면 이 4개 문장에 더가 되게 없어요. 지금도 보시면 와, 더 진짜 많이 쓰는데 여기 보면 이거 한 개밖에 없어. 왜? 아까 얘기했지. 더 디스 대명사 뭐라고? 앞에서 말한 걸 얘기하니까 함부로 얘기 못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 업그레이드가 뭘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말한 여기 에너지 에피션트 리디자인입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리디자인이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잖아요. 여기에 매칭이 딱 되기 때문에 B가 답이 돼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들은 이걸 포함합니다. 설치를 charging station for electronic 전기차의 충전소래요. 너무 매칭이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연결시키시고 더 디스테 명사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10번입니다. 10번은 일단 어휘 문제고요. 모르시면 좀 풀기 힘든데 얘들은 접사잖아요. 접사. 근데 그 뒤를 봤더니 the work라는 명사밖에 없고 그 뒤에 전명구니까 될 수 없고 그다음에 in order 같은 경우는 뭐 뒤에 for가 붙던지 또는 to가 붙어서 이렇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such를 정확히 기억을 좀 해주세요. such는 보통 언제 쓰냐면 앞에 있는 명사 10번이죠. 여기 있죠? 앞에 있는 명사 다시 설명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A하고 B는 접사인데 지금 뒤를 보시면 똑같아요. 어차피 문장 아니잖아요. 그죠? 명사구기 때문에 A하고 똑같이 안 될 거고 자, C도 방금 얘기한 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D로 가시면 such as는 앞에 있는 명사의 종류를 부연 설명할 때 써요. 해석은 보통 뭐뭐와 같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같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Good teacher, such as 이루겸. 그러면 이루겸 같은 좋은 선생님. 이루겸 누군지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얘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renovation인데 such as update climate control system 같은 renovati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적어두시면 유의어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including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 또는 like가 대신할 수도 있어요. like는 전체로 쓰이면 뭐뭐처럼 뭐뭐 같은이니까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11번은 일단은 명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거 보이세요? 아까 했었던 these 기억하셔야 돼요. the this 대명사 앞에서 말한 건데 앞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개조하고 그 시스템 발전시키고 시설 개조하고 개선시키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after this improvement 이 개선 후에가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셨기를 바라고요. 12번입니다. 12번은 동사의 시제 문제인데 persist 중요한 포인트는 시제부터 힌트가 없어요. 힌트가 없기 때문에 문맥으로 잘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문맥을 보셨다면 앞쪽에 보이세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할 거 얘기하니까 미리 쓰신 예로 결정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6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파트 5, 6 일단 포인트와 함께 문제 풀어드렸는데 좀 급하게 스피디하게 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보여드린 포인트들 꼭 캡처하시던지 적어두셔서 앞으로 문제 풀 때 시험 보실 때 활용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식을 좀 바꿔주시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히 복습을 잘 하시고 시험에 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TV 특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